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는 암의 생존 전략인데요. 어떻게 해서 암이 살아남고 그 암이 이제 성장하고 전이하고 재발하는지, 그거에 가장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암의 주변의 산성화거든요. 이 산성화를 어떻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산성도를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거는 침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는 우리 세포는 중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pH가 7이면 이제 중성인데 그 중에서 7.3에서 7.4 정도로 아주 약한 알칼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산성도 숫자가 14로 간다 하면 이제 완전 알칼리인 거고요. 0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산성인 거죠. 우리 몸에서 그 유일하게 산도가 높은 데가 이제 위예요. 위에는 음식을 드시면 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위산이 한 2 정도 돼요. 그러면 외부의 그 뭐 세균이라든지 뭐 나쁜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또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응고시켜가지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이런 작용을 이제 하는데 위 외에는 우리 몸은 이제 중성을 유지하고 약한 알칼리 정도의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와의 차이를 보시면, 그래서 정상세포는 이렇게 요거 이제 세포라고 보시고 세포 아니에요. 그리고 요건 세포 밖이고요. 요건 정상세포의 경우에는 세포 외 환경을 7.3에서 7.4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세포 안에는 7에서 약간 뭐 0.01 정도 낮거나 0.5 정도 높은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암이 점차 진행이 되면 주변은 이렇게 산도가 높아지는 거는 산성도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6.2나 6.9 상태의 산성화가 되고, 그 세포 안에는 오히려 알칼리성을 이제 정상 세포보다 더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암세포가 그러면 이 주변을 산성화로 만드느냐? 그걸 여러 가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부터 한번 볼게요. 정상세포,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보통은 거의 포도당이 대부분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한 70%를 에너지를 이제 당에서 얻는데, 그 당분이 결국에는 포도당으로 최소한으로 이제 분해돼서 그게 세포 안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포도당을 이제 1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암세포는요, 최소한 10개, 이게 숫자가 11인데 이렇게 됐네요. 이게 깨져가지고. 예. 최소한 10배, 내지는 심지어는 뭐 40배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포도당을 암세포는 굉장히 빨리 많이 흡수합니다.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쓰는데, 그래서 정상이 이제 1이 들어간다라고 볼 때 그 중에 0.8만 이제 에너지를 쓰는 대로 사용이 되고, 0.1이 이제 젖산이라는 것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태가 정상인데, 암세포가 되면 이렇게 많이 포도당을 섭취하고요. 10배 이상.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만, 0.8 정도만 요 TCA 사이클이라는 회로를 돌아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젖산을 만들어요. 그 젖산을, 10개 중에 9개는 젖산을 만들어서, 그럼 우리 정상에 비하면 이게 몇 배죠? 90배, 네. 약 100배 가까이 젖산을 많이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이 PPP라는 건 이제 여기 그 핵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요 과정도 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시한 거 보면 화살표가 좀 굵어졌으면 이게 이제 더 많이 정상보다 많이 생성되고 많은 과정들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첫째로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 세포 바깥의 환경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도 막 만들어내고, 침투도 잘하고, 전이도 하고, 나중에 재발 환경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세포 자체는 이 세포가 안에가 또 산성도가 높아지면 그 세포 자살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암세포는 세포 안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이 PPP 이 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이 핵산을 만들어서 DNA, 암세포를 막 분열하잖아요. 그리고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 핵산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요건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얘가 그 산성화 또 산화 그 물질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세포 안에는 아까 보면 알칼리도가 좀 높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산소를 그 알칼리도를 좀 높이고 바깥은 산성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도를 낮추기 위한 역할을 이제 그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에 있어서는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산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있지만 얘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질을 DNA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핵산 필요한 물질도 합성해내고요. 세포 내에 산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활성산소를 억제함으로써 이제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고 바깥의 환경은 산성화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젖산이 많아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세 환경, 그 암의 바깥 환경을 이제 암의 미세 환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암의 미세 환경에 산성도가 높아지고 이런 걸 통해서 면역도 억제됩니다. 면역이 억제되고 전이도 잘 일어나고 항암제 치료를 해도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얘는 암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를 여기서 계속 공급을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런 과정에 있는데 또 한 가지 그 산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용을 암세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젖산이 밖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젖산이 만들어지면 이 펌프를 통해서 밖으로 계속 빼냅니다. 여기 세포 아니고 여기 세포 바깥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써가지고 또 요게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소 이온이 요것도 밖으로 계속 빼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로도 있어요. 저기 소금기 NA는 안으로 들어보내면서 이 수소 이온은 또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밖의 환경을 완전 산성도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요 슬라이드를 드린 이유는 이제 밖에 이런 환경이 산성화가 되면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 그 아이는 어떤 환경에 있냐면 양수에 쌓여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기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양수 안에 물속 안에서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소가 모자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세포 하나에서 지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 영양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산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엄마로 봐서는 내 몸이 아니에요. 아이는 아빠 거 같이 합쳐서 하나가 됐잖아요. 거기 안에는 다른 사람의 이물질 DNA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살아남게 하려면 면역도 억제시켜야 돼요. 이 상황을 왜 설명드리냐면 암이 세포가 성장하고 주변에 산소 공급이 적어지고 산성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변한다. 태아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항암 치료를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반복해서 이제 잘 죽었잖아요. 그 관해가 돼가지고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살아남은 세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살아남은 세포는 뭐냐면 이런 성질을 가진 아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재발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재발했을 때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커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오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뭘 막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막는 게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러면 아주 초기 암이시라도 그 전이를 막을 수 있고 또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셨더라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이렇게 어린아이 그 태아의 상태로 세포가 변하지 않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게 산성화를 막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어라서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산성도가 즉 산화가 높아지면 요게 그 주변에 있는 하나의 세포예요. 이 세포가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막 만들어줘요. 어떤 상황에서? 산성화가 되었을 때.
요 뒤에 거를 이 뒤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이제 어떤 요 보시면 요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얘를 꼬십니다. 얘가 누구냐면 그 주변에 아까 있었던 그 섬유 아세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유 아세포가 오리진이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데로 뭐 근섬유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뭐 그 저기 스킨 피부 그 세포에서도 오고 굉장히 다양한 세포에서 이 섬유 아세포로 거꾸로 생길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주변에 있는 겁니다. 암세포 주변에 있는데 이런 물질을 보내면 이것이 성질이 변해요. 변해가지고 이게 각종 물질, 얘는 주변에 이런 파이브 그 피브린 같은 걸 생산해내는 이런 물질도 생산해내고요. 또 다른 그 케모카인이라 해서 그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염증 생길 때 나오는 반응 이런 것들을 얘가 또 분비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얘가 이 암이 커지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세포. 근데 얘가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된다? 암세포 주변이 산성화됐을 때 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 섬유 아세포가 이렇게 주변에 암이 되게 커지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분열을 하게 만들고 주변에 혈관도 생성되게 만들어주고 이런 물질 이거 아까 요런 게 이제 막 격자로 쌓이면 결국에 얘가 뭐냐면 주변을 둘러싸는 보호막이 돼버려요. 그래서 암이 만져봤을 때 딱딱하다 이러면 성질이 더 나쁜 암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안 쌓여 얘가 안 쌓여야 되는데 이런 걸 쌓임으로써 그 주변에 나중에 항암 치료할 때도 항암대도 잘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물질 주변을 싸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주변으로 면역세포들을 막 불러들여요. 그럼 근데 그 면역세포는 원래는 암세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암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좀 더 이제 크게 보면 요게 아까 그 섬유 아세포라는 거예요. 섬유 아세포가 암세포 주변에 있고 요게 암세포예요. 암세포인데 이 섬유 아세포가 물질을 내 가지고 요 보조 T세포라는 건데 림프사이트죠. T 림포사이트인데 T 림프구가 이제 물질을 내게 해서 암을 또 성장하는 걸 도와주도록 만들어요. 파이브로 이 섬유 아세포.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크로파지인데 아까 이 암세포에서 어떤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런 영향을 받은 마크로파지는 원래 마크로파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일단 잡아먹어서 그 안에 뭐가 있지 외부 물질이 뭐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아 T세포 너 얘 이런 거 있으면은 내 거 아니니까 죽여. 그 다음에 항체 만드는 세포, B세포에다가, 얘 보니까 안 되겠어. 빨리 항체 만들어가지고 얘도 죽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처음에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매크로파지인데, 얘가 뭐냐면, 그런 역할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오히려 자라게 만들고, 그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억제하는 거를 오히려 이 마크로파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다가 이런 아까 파이브로 같은 걸 막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모든 면역 체계를 다 망가뜨리는 게 바로 산성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케모카인이라는 물질을 이런 거를 만들어서 T세포의 그 세포 살해 효과도 줄이고 또 안티젠 생성하는 효과도 줄여버리고 NK셀도 이거 암세포를 막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역할도 다 억제시키고 결론적으로 모든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암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는 항상 암이 하루에도 뭐 몇만 개씩 유전자 변이라든지 암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 면역 체계가 계속 그거를 없애는 거거든요, 매일. 그래서 정상 세포를 계속 유지해서 암으로 크지를 않는 건데 지금 이런 기능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암은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성화가 면역 기능을 다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산성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거냐 해서
첫 번째로 이 산소 공급을 하면 산소 공급을 통해서 아까 H 플러스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산성을 나타내는 그 물질을 산소가 들어가서 결합해가지고 H 플러스 O, H2하고 O가 결합하면 H2O가 되잖아요. 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로 해서 그 산성도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 공급을 잘 해주면 도움이 된다. 근데 지금 암세포 주변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딱딱해졌죠. 그 다음에 모든 영양분을 얘가 다 가져가고 산소도 얘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 주변 세포, 정상 세포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암세포 주변까지 산소 공급을 하려면 고압으로 산소를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 산소 공급을 통해서 이제 이 산성도를 좀 낮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암 환자분들은 물을 하루에 2000ml, 그러니까 페트병 1.5짜리 내지는 2까지 큰 건 한 1.8L거든요. 보통의 주스통은 1.5L. 그러니까 최소한 1.5에서 2L를 드셔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산성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또 각종 어떤 치료를 하거나 이럴 때 노폐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배출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래서 특별히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상황, 콩팥이 기능이 안 좋다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물을 2L 정도 드시는 게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 식품이 그러니까 산성도를 낮추기 위해서 알칼리를 먹음으로써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주로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미네랄입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야채 종류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계속 샐러드나 이런 과일 이런 거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좀 더 추가할래 이러시면 저 물을 드실 때 물에다가 레몬을 좀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다가 몇 쪽 담가서 그 물을 드시면 그 안에 이런 미네랄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또 맹물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면 알칼리성이 들어가면서 산성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을 드시다가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고 또 미네랄 워터라고 나오는 것도 있죠. 근데 되게 이제 고가로 나오는데 그런 걸 드셔도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거기 성분이 많지 않으니까 굳이 그걸 사서 드시겠다 하면 더 좋습니다. 좋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드셔도 되고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은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셔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이제 복용하시거나 주사를 맞으시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량 비타민 C를 하시기도 하고요. 글루타치온을 먹거나 주사도 하고 다 이거 먹거나 주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성화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야 암이 성장하는 거, 전이하는 거, 그 다음에 항암제 치료할 때 내성 생기는 거, 더 나아가서는 재발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예, 면역 억제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 이제 설명드린 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아까 젖산이 막 생성됐잖아요. 암세포는 당을 가장 주 원료로 일단 에너지 원으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을 특히 딱 먹었을 때 단맛이 느껴지는 당 이거는 당분도 많고 들어가서 바로 인슐린을 또 높이고 이래서 인슐린이 높이는 작용 그 자체가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당분을 제한하시는 식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항산의 치료 말씀드렸고 고압산소공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4가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늘 신경 쓰시고 케어하시면 산성화를 막고 암이 진행되는 것을 좀
조절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